사이다 무비튼. 친자매이긴 하지만 우리 자매는 전혀 닮지 않았다. 언니는 누구를 닮았는지 엄청 예쁘고 공부도 잘한다. 학교에서도 항상 인기가 많았다. 집에서도 뭐든지 언니가 우선이고 언니만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에 가서 비싼 아파트에서 자취를 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단기 유학을 다녀온 뒤 명문대학생과 만나 결혼했다. 형부가 해외에서 일하게 된 덕에 언니는 선진국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셀럽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나는 평범하게 지방에서 취직하고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언니가 아닌 내게 의지해 주신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었다. 그 후 별 문제 없이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 소식에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행복했다. 그런데 해외에 있어야 할 언니가 돌아왔다. 당연히 부모님은 크게 반겼다. 남편은 언니의 미모에 한눈이 팔려 있었다. 언니는 우리 가족에게 선진국에서 아시아에 있는 위험국가로 근무지가 바뀌어서 남편이 돌려보냈어 라고 말하는데 곧 형부의 변호사가 나타나서 언니의 불륜 증거를 들이밀었다. 언니는 형부 덕에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자기 매력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바람을 피웠던 것이다. 형부의 이혼 요구를 들은 언니는 싫어, 이혼 안 할 거야 라며 저항했지만 결국은 이혼했다. 위자료는 부모님이 내셨다. 갈 곳이 없어진 언니는 당연하단 듯이 우리 집에서 살게 됐다. 그러면서부터 내 생활에 조금씩 균열이 생겼다. 언니가 돌아온 후부터 부모님은 나한테 눈길도 주지 않게 됐다. 그렇게 예뻐하시던 우리 아들도 내버려둔 채 언니만 챙기느라 바빴다. 하지만 나한텐 가정이 있었고 언니 일 따윈 신경 끈 채 맞벌이로 정신없이 일하느라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종종 집에 돌아오면 침실에서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는데 베개가 떨어져 있네? 아침에 못 봤나?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난다고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를 조퇴하고 서둘러 유치원으로 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점심부터 얼굴이 빨개서 열을 재보니 38도가 넘어서요. 엄마, 얼굴이 후끈거려. 그래, 집에 가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나는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우리 침실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 말았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침대 위에서 언니와 남편이 꼭 붙어 있는 것이었다. 오해야. 남편은 허둥지둥댔고 언니는 희죽거리며 아, 들켜버렸네 라며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충격과 분노가 차올랐지만 일단 아픈 아이를 위해서 약상자에서 해열제를 꺼내 방을 나왔다. 일단 아이한테 약부터 먹여야 해. 그리고 아이한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거실로 가자 부모님이 계셨다. 그리고 남편과 언니도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냈다. 언니가 네 남편이 마음에 들었대. 네 남편도 그런 것 같은데 이혼해주렴. 뭐?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진심이야? 여보도 그러고 싶어? 뭐라고 말 좀 해봐. 내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다. 엄마가 한 말에 대한 긍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언니는 언니대로 네 남편은 내가 가져갈게. 속궁합도 나쁘지 않고 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안에서 뭔가 뚝 끊겼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라며 언니한테 달려들었다. 그러자 아빠가 갑자기 날 때렸다. 얼굴에 고통이 퍼지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아빠한테 맞은 충격에 눈물이 났다. 아빠, 어떡해?
울면서 말하는 내게 아빠는 고함을 쳤다. 어딜 너 같은 게 대들어? 우리가 자식으로 생각하는 건 이 애 하나뿐이야. 너랑은 이 애가 가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던 것뿐이야. 당장 나가. 이제 너한테 더 볼 일 없다. 그러자 엄마가 아휴, 물론 저 못생긴 손자도 데리고 나가. 앞으로 언니가 귀여운 아이를 낳아줄 테니까 이제 네 애는 필요 없어. 아빠한텐 맞고 엄마한텐 아이와 함께 미움받고 그 와중에 한마디도 안 하는 남편과 웃고 있는 언니. 나는 절망에 빠져버렸다. 아들을 안고 집을 뛰쳐나온 내겐 갈 곳도 없었다. 아들을 병원에 데려간 뒤 저렴한 호텔에서 며칠간 묵고 나서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일단 회사 사택에서 아들과 지내게 됐다. 그리고 남편과 언니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위자료를 받았다. 그리고 서로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쓰고 아들과 둘이서 살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난 어느 날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다. 수미야. 형부? 그곳에 있던 건 언니와 이혼한 전 형부였다. 이제 형부는 아니지. 잘 지냈어? 남편분은 잘 계시고? 그 질문에 나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러자 전 형부는 괜찮다면 얘기 좀 들려줄래? 나는 얘기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이미 언니와는 이혼했기도 하니 털어놔 버렸다. 내 얘기를 들은 전 형부는 깜짝 놀랐다. 그랬구나. 그 여자가 설마 그런 짓까지 벌이다니. 힘들었겠다. 뭐 이제 다 지난 일이죠. 부모님이랑 연락도 안 하고 있고. 그건 그렇고 형부는 어떻게 지냈어요? 나? 지난달에 한국에 돌아왔어. 그리고 저쪽에서 독립했거든. 저쪽 회사는 맡겨두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어. 부모님이 걱정되기도 했고 역시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고. 내가 그런 짓을 한 언니의 동생인데도 여전히 전 형부는 상냥했고 우리는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서로 연락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다. 그가 부모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넌 마음이 참 착한 애구나.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그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그리고 우리는 재혼하게 됐다. 그 후 남편의 회사는 잘 운영이 돼서 잡지나 TV에도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큰 집에서 살며 두 번째 아이도 가지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해진 남편과 내 소식을 듣고 언니와 부모님이 갑자기 쳐들어왔다. 잠깐만, 왜 네가 저 사람이랑 재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내 거야. 이 집에서 나가. 그래, 언니한테 돌려줘. 그리고 이 집도 넘겨. 무슨 소리야. 언니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잖아. 그리고 남편도 있잖아. 그런 무기력한 남자는 너나 다시 가져가. 그러니까 빨리 내놔. 가져갔다 다시 내놓으라니. 무슨 물건이야? 그리고 남편은 이제 당신들이랑은 관계없어. 그러자 언니와 아빠, 엄마가 내게 달려들었다. 그때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 아내를 위협하는 건 그만두지 그래? 에이, 보고 싶었어. 나야 나. 그럼 못생긴 애는 얼른 버리고 나랑 다시 만나자. 그래, 에이. 그런 못생긴 년보다 얘가 훨씬 낫잖아. 제 사랑하는 아내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를 폭행하려 했으니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훨씬 더 예쁘잖아. 내 눈에는 인성이 추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추해 보여. 내가 추하다고? 그렇게 언니가 날뛰려는 순간 경찰이 도착해서 부모님과 언니를 붙잡았다.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려 했으니 체포해 주세요. 내가 왜 체포당해야 해? 난 추하지 않아. 왜 잘난 것도 없는 수미가 이런 좋은 데서 살고 있는 거야? 이건 다 우리 거란 말이야. 그렇게 소리치며 연행되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언니의 사치로 돈은 바닥이 났고 전 남편은 빚더미에 앉았다고 한다. 부모님이랑 살았던 집도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고 한다. 그리고 언니는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고 여러 집안에 불륜 위자료를 물게 돼서 꼼짝 못하게 됐다고 한다. 부모님은 언니를 편애하고 나를 쫓아낸 데다 남편을 언니한테 넘겨줬다는 게 친척과 주변에도 알려져서 친척들로부턴 연이 끊기고 원래 살던 지역에서도 살 수 없게 됐다. 아빠는 회사에서도 잘려서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내 소식을 알게 돼서 나한테서 남편을 다시 뺏어오려고 했던 것이다. 그 가족 때문에 절망을 느꼈던 만큼 앞으로는 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